동덕여대 갈등 사태가 해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 19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덕여대 시위 후폭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덕여대가 시위 벌인 학생들을 고소를 했는데 이 학생들한테는 그럼 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고소는 21명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주동자급을 특정을 해서 고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 21명 중에서 이 19명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고 나머지 2명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명은 그런 거죠. 일단 뭐 레크체를 하고 학교 기밀을 파손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재물 손괴인데 재물 손괴가 2인 이상이 하면 또 가중 처벌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동 재물 손괴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물 침입이죠.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학교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공동 건조물 침입. 근데 학교를 점거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퇴거를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퇴거에 불응하면 또 퇴거 불응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업무를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제 업무 방해죄 이런 죄명으로 학교 측에서 고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19명이 이제 특정됐다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단체가 이렇게 저지른 일이고 단체가 입힌 피해인데 일부 학생만 특정하는 게 좀 맞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학교 측에서도 아마 점거하고 시위할 때 그걸 차마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랄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동적인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담도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을 특정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걸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마 CCTV랄지 아니면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해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증거로 제출을 해야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체로 와서 점검하고 레카치를 하면 특정할 수 없으면 사실 무조건 그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랄지 아니면 형사 고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학교 측에서 시위가 시작됐을 때부터 아마 고소랄지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증거를 좀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총 학생의 측이 아니라 19명을 특정해서 했기 때문에 추후에 뭐 손해배상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고소를 한 것 자체는 형사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경찰에서 가려서 검찰에 송치를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사로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측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레커치를 한다랄지 학교 기밀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뭐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50억 넘는다, 100억 그렇죠.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고 학교 측에서 한 54억 현재까지 그리고 저걸 뭐 수리하고 그다음에 레커치를 다 없애고 하는 업체 측에서 한 100억 정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들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사실 이제 학교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이고 학교는 학생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학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뭐 금액 자체가 얼핏 보기만 해도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 같기도 한데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뭐 금액 자체로 보면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안이죠. 더군다나 이제 학생이 뭐 돈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뭐 특별한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학생이고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이것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제 본인 명으로 재산이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동덕여대 측에서 소송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학생들을 통해서 뭐 패소한 학생들을 통해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은 아주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보전을 받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또 학생들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이제 상당히 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뭐 시설물 뭐 파괴된 부분을 또 다시 복구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이제 산정이 된 것 같은데 학교 측에서는 뭐 이번 일로
대학 위상도 나락으로 추락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종의 이런 민사에서 뭐 명예 실추라든지 뭐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쉽지 않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학교 유상이 추락됐다 이런 것도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건데 이제 명예훼손은 이제 사람에 대한 명예 감정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유자료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예. 유자료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게 과연 학교의 어떤 신용 훼손이랄지 이제 그런 거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예. 뭐 일종의 그걸 손해액을 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 산정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추락, 이미지 추락 이런 것 자체는 금액으로 또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체적인 손해 본 거에 대한 뭐 학교 뭐 기물이 파손되랄지 뭐 점거하는 과정에서 뭐 재물이 손괴됐다랄지 예. 이런 물리적 손해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학교 측에서 지금 뭐 본관 점거 학생들 지금 퇴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가처분 신청도 냈잖아요. 이건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재판부에서 이 점거 자체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거 자체가 이제 과도하다고 본다면 예. 뭐 재판부에서 퇴거하는 가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법원에서는 아마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이번에 뭐 사태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지금 이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뭐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측에서 주장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이 학생들의 시위가 페미니즘이랄지 이런 여성 운동과 관련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학생들을 선동을 하고 그런 외부 세력도 있지 않느냐. 이게 아마 학교 측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단순히 주장만은 되지 않고 학교에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냈을 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형사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예. 이제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이제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경찰 수사가 특정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뭐 많은 학생들이 지금 가담돼 있는 거잖아요. 네. 특정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수사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이제 형사 사건과 민사가 구분이 돼야 하는데 예.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주동자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고 그러는데 예.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주범, 주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주동을 한 사람들, 소극적 가담한 사람들 그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면 공동 불법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동 불법 책임이라는 것은 같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고 예. 이걸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부진적 연대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행위를 뭐 적극적으로 하고 선동했다고 해서 많이 물어주고 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그래서 뭐 적게 물어주고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사 형사는 다르죠. 예. 형사는 같이 공범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본인의 어떤 범죄 행위에 따라서 처벌에 예. 달라지는데 민사는 이제 공동불법 행위 책임이 되면 공동으로 이것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민사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휩쓸려서 뭐 레커치를 좀 약간 했다랄지 예. 아니면 뭐 동상을 손괴했다랄지 이제 그런다 할지라도 예. 조금이라도 가담했다고 한다면 이제 공동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학교 측에 대한 학생들의 오랜 불신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긴 했지만 좀 빨리 학교 측과 학생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해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